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출을 쉽게 갚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대출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갚으려고 하고, 그리고 대출이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대출에 대한 사고를 깨는 게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면 가진 대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추가로 대출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며 대출에 대한 무서움을 모른다, 그런 얘기를 분명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는 빚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금리 이슈가 나오면 이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금리가 인상되면 자산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금리가 왜 오를까요?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격이죠. 돈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소비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예측한다는 거죠, 미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은 소비를 앞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 가격이 4,500원인데 일주일 뒤에 10,000원이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저야 담배를 피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사재기를 할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는 것은 미래 소비를 끌어온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고요. 이 말은 기업 입장에서도 민간의 소비가 늘면 생산을 늘리겠죠. 그리고 그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부 시설 집기나 이런 것에 돈을 써야 될 겁니다. 결국 기업도 그럼 금리 인상을 우려해서 지금 저금리를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설비시설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설비시설 또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앞으로 인상될 그런 기계 설비를 사는데 돈을 지금 지불해서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결국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리고 정부나 앞으로 올라갈 금리에 대비해서 대출을 끌어낸다는 거고, 그리고 돈을 차입하려는 수요가 는다는 것은 유동성 확대를 불러옵니다. 이런 유동성 확대는 또 자산 가격을 자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 이전의 전제 조건으로 자산 버블이 한번 온다고요. 자산 버블 없이는 금리 인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온다고 지금을 먼저 두려워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부채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고요. 이 부채가 부담스럽다고 어떻게 하면 이 부채를 빨리 갚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금리가 확 튈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만약 그런 사태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돼서 한층 높아진 금리로 대출 받는 것보다 지금 시기에 저금리로 받아놓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이 빚이 자산이 되는 순간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때 오는 거고요. 지금 가진 부채는 녹아내릴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후에 받는 대출보다 우위를 점할 겁니다. 그래서 있는 대출 쉽게 갚지 마시고요. 지금 저금리가 지속될 때 대출을 최대한 받고자 한번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제가 추가적으로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냐면, 6.17 규제 이전에 검단 신도시 분양권을 하나 산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규제 전이기 때문에 주 당시에 KB 시세를 기준으로 잔금 대출이 60% 정도 나오는 조건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도. 근데 지금 6.17 규제가 나오면서 검단 신도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대출이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퇴로를 마련해 준 게 있죠. 유주택자라도 중도금 대출을 일으킨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실거주 요건이 붙냐 안 붙냐의 이슈가 있는데, 만약 실거주 요건이 붙는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반전세 주더라도 검단으로 이사가서 살 용의가 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미리 그런 얘기를 다 해놨던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실거주 요건은 없고요. 처분 조건도 없습니다. 왜냐면 규제 이전에 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일으킨 범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본 거죠.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전세를 주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전세를 줘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대출을 일으키는 쪽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대출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생각했던 그런 논리대로 내가 대출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리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대출을 안 내면 오히려 무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화두를 하나 던져 드린 거고요. 여러분의 신용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이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이라면 안전한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린 것인 만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임대를 맞추고 임대소득을 받아서 월세 이자를 내는 구조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본인이 이걸 고민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그런 시스템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한번 이걸 깨닫고 이 구조를 한번 만들면 앞으로 내가 이 자본주의 생태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고요. 반성을 하게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앞서간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큰 담보를 일으켜서 빌딩을 사서 임대를 맞춰서 플러스 흐름을 만들듯이, 은행도 예대 마진을 활용해서 차익을 발생시키듯이 우리 개인들도 대출을 활용해서 차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금리 인상이 온다고 대출을 갚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저리의 대출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대출을 좀 더 지금 금리에서 낼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3월 13일 토요일 오전 7시인데요. 오늘도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 짧은 생각을 공유해 봤습니다. 항상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서 모아가는 투자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